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댓글을 제가 좀 바빠서 일일이 다 볼 수 없고 또 댓글을 다신다고 하더라도 거기 일일이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또 몇 개의 광역시를 토대로 해서 그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이 왜 발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 풍수적인 기운과 또 강의 흐름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풍수라는 말은 이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이 안에 아주 의미가 심오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풍득수의 뜻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풍수에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5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풍득수란 말은 이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바람 부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바람이라는 게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마르게 합니다. 건조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옷 같은 거 빨래해 놓고 바람 부는데 햇볕 나는데도 빨리 마를 수 있겠지만 바람 부는데 갖다 말려놓으면 훨씬 더 빨리 건조가 됩니다. 그만큼 수분을 빼앗아 가는데 사실 풍수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 있는 곳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풍수, 장풍득수가 풍수가 장풍득수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바람을 감추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물을 차지하는 게 우선이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득수 이상 물을 얻는 게 우선이고 바람을 감추는 건 그 다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바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집 같은 경우도 필루티 구조라든지 바람이 많은 곳에 있다라든지 골살이 분다든지 빌딩풍이 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게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수에서 물과 관계된 얘기가 수간재물이라고 해서 물 모인데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인데 재물이 모인다 했습니다. 그만큼 강이나 하천, 물, 호수 이런 게 중요합니다. 물론 꿈에서도 이제 물꿈이 굉장히 재물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풍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우리 집이 개운 발복하고 잘 되려고 하면 물 근처에 있는 게 좋고 집 역시도 물 근처에 있는 그런 집들이 조금 요즘은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물이 또 뭐 장점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단점도 많이 있는데 일단 기운적으로 봤을 때 물이 있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이 있을 때 또 어떤 형태로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수가 서동이면 재보가 무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데 서쪽이나 동쪽으로 흐르든지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렀을 때 재물과 보석 이런 게 무궁하다. 즉 재보가 무궁하다는 것은 그만큼 개운 발복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과 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서쪽에서 아니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 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산맥의 영향이 있는데 그 지형의 형태, 산의 형태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흐르든 동에서 서로 흐르든 어쨌든 동서 형태를 띠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남북으로 흐르는 물보다 아니면 남북으로 흘러가는 도로보다 동서도로나 동서수가 훨씬 더 기운이 좋고 재물이 빨리 모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배산임수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풍수의 그거는 형국론, 형세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양이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만 한 번 명당이면 영원한 명당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 왕릉 같은 경우도 당대 최고의 지관들이 해서 몇 자리를 썼지만 계속해서 조선시대에
왕권이 계속 변화, 부침이 심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또 장자 상속은 한 7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대비나 중전의 힘이 세지고 뭐 조선시대도 굉장히 파란 곡절이 많았는데 물론 조선시대 왕릉이 다 좋은 자리에 썼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운이 변한다는 것은 풍수 구운의 기운인데 20년마다 기운이 한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9번 바뀌고 180년 또 그게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360년마다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데 일단 구운은 2024년부터 43년이고요. 구운의 특징은 뭐냐? 남쪽이 높은 지대나 산이 있고 북쪽에 하천이나 도로, 낮은 지대가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주변에 산이 없다고 하면 빌딩이나 아파트 높은 뭐 이런 게 다 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도로나 하천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단 동서로 이어져 있는 게 좋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이 보면 태백산맥, 우리나라는 동고, 서저, 그러니까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잖아요. 그래서 서저 동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쪽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물길이 결국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서해로 빠져나갈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서울 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남북보다는 동서로 이어지는 게 좋겠냐? 이거는 이제 지구의 자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는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 자전축을 원만하게 따라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흐르게 되면 기운이 자전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걸 가속도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남북으로 흐르는 도로나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보다는 동서 아니면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도로나 하천을 끼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강이다. 그럼 한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리 두물머리라고 하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모여서 결국은 이제 하남시를 통해서 미사 쪽으로 해서 강동구 또 송파구를 따라서 강남과 압구정도 이렇게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물이 결국은 양수리에 모여서 서쪽으로 가면서 서쪽에 임진강과 합수가 돼서 서해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강은 동서로 그것도 W자로 흘러가면서 사행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행천이라는 건 뱀이 지나가는 구불구불한 그러니까 곡수라고도 합니다. 구불구불 가는 곡수, 직수보다는 곡수가 훨씬 더 좋아요. 동서수라고 하더라도 직수보다는 곡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 흘러가는데 결국 한강 폭이 거의 1km 가까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수도 큰 도시에 이렇게 큰 강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이 서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기운이 뭉치면서 굉장한 강력한 기운이 한강이 내뿜어내고 있다. 그래서 한강이 기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서울의 기적이라고 안 하고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강은 문명의 발상지고 4대 문명, 전 세계 인류의 문명이 다 강에서 토대를 마련하고 시작이 됐잖아요. 그만큼 강은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만물의 근원이고 기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강이 크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자체가 이 한강의 길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한강이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좀 약간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런데 지금 서울에 또 강남 쪽에 양재천이 있습니다. 양재천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탄천과 또 합수가 돼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강으로 합수가 되는데 자, 양재천도 역시 보면 거의 동서수랑 비슷합니다. 왜냐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뭐냐? 서울 한강은 동에서 서로 올라가고 양재천은 서에서 동으로 올라가서 역시 동서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걸 역수라고 합니다. 역수라는 건 뭐냐면 한강이 동에서 서로 올라가면 양재천은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해서 희감하도록 가는데 이럴 때 강력한 기운이 형성돼서 이 강남구, 도곡동, 개포동 일대에
강한 기운이 뭉쳐져 있다. 이걸 역수다. 역수일자 가치부라 그래서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결국 양재천도 서울 한강은 동서수지만 양재천은 서동수로 해서 이 일대가 굉장히 기운이 뭉치고 앞으로도 구운의 기운을 받아서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계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청계천이 있죠. 청계천이 쭉 따라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청계천도 역시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한강은 동에서 서로 가는데 이 청계천 안쪽이 바로 서동수여서 이쪽 충무로, 을지로, 명동 일대 강력한 기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쪽도 역수이기 때문에 역수가 풍수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역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겠지만 역수는 뭐냐면 큰 강이 흘러가는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걸 역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수로 흘러갔을 때 강한 기운이 뭉칩니다. 그런 회룡구조 형태, 그러니까 기운이 우리가 나선형으로 할 때 팔랑개비 형태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역수가 엮여야 기운이 거기서 생깁니다. 이 순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기운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기운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충무로 일대, 명동 일대 이쪽도 역수판이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도 역시 서동수로 해서 강력한 기운이 형성되어 있다. 이 점이 이 동서수, 서동수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마장동 일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장동이 뭐 지금은 이제 새롭게 이제 개발도 되고 또 과거에는 그 축산 뭐 이제 고기 같은 경우 그쪽 단지 축산물 시장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전에 이제 화재도 발생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 이 마장동 일대 역시 서에서 동으로 청계천을 따라 흘러가면서 신담역 쪽으로 해서 빠져서 결국 중랑천과 만나서 한강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같은 경우는 구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마장동 일대 앞으로 구운에는 굉장히 개발이 더 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대 관심이 있다든지 사시는 분들은 잘 참고 삼아서 보시고 또 역시 이 주변에 또 뭐 풍수적인 기운 자리가 어떤지 여기 사도 되는지 이런 게 관심 있는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금호강이 이런 식으로 동서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쭉 따라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대구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과거에는 인천보다 좀 컸지만 인천보다는 지금 약간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대구가 약간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구운의 기운을 받는다고 하면 대구 역시 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구도 금호강이 동서로 흘러가 물론 이제 낙동강도 옆에 이제 남북으로 흘러가지만 대구 자체의 금호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구 역시도 큰 도시를 형성을 했고 앞으로 또 구운의 기운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역시 동서수로 서동수로 이렇게 형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울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도 역시 태화강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동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쪽은 이제 서동수가 되겠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 또 합수가 되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 뭐 조선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울산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고 또 광역시로서 울산이 전국에서 이렇게 보면 1인당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게 무슨 하천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서동으로 흘러가는데 이거는 이제 역수는 아닙니다. 여기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 같이 순수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흘러가면서 역수판이 돼서 이런 식으로 휘감아도록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울산도 역시 서동수로 해서 동서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울산도 앞으로 구운의 기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태화 강변에 따라서 남구청 쪽으로 해서 일단은 기운이 모인다. 그래서 울산도 지금 현재 좀 힘든 시기가 이제 다시 지나고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역시 영산강이 이런 식으로 모이고 또 광주천이 영산강과 이렇게 동서로 흘러가면서 합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광주천이 약간 작아서 아쉽긴 합니다. 영산강보다 작긴 한데 광주천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동서로 흘러가면서 이쪽이 금성구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기아 자동차 같아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와 더불어서 뭐 형제 회사인데 앞으로 기아도 굉장히 구은 시대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 기아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EV6, EV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아 자동차가 앞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고 또 역시 광주 지역에 아주 기가 막힌 이 금성구 구운터 자리에 딱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아 자동차 구운에는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광주도 이 기아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화정동 일대, 상무동 일대 이쪽 기운과 또 화정 뭐 3, 4동 이쪽도 뭐 다 나름대로 기운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일단 광주도 구운에는 좀 더 산업이 좀 발달되고 이 도시 자체도 여러 가지 활기라든지 이런 쪽이 좀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주도 역시 좋은 뭐 기운을 구운은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아 자동차 자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자리가 잡았다. 그리고 구운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다 이 광주천이 동서수로 흘러가면서 금성구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강이 적어도 한 3, 400m 폭 정도가 되면 아주 좋을 뻔했는데 그 점에선 조금 아쉽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조금 작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운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 충무로 명동 일대 뭐 마장동 황학도 이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물이 중요한데 동서수로 흘러가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풍수를 모르고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